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뉴욕시장도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만 마이크로소프트가 2% 이상 상승하는 상승 힘으로 마감은 이제 0.1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끝냈고, 다우는 마이너스 0.02% 약보합이죠. S&P 500도 마이너스 0.05% 이렇게 이제 혼조로 시장을 끝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47%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좀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이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게 오전 10시쯤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이후로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이제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제 함께, 외국인과 함께 이제 기관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에 이제 침묵을 지켰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이런 거에 좀 밀려갖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1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9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13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장중에 이제 600을 넘겼는데, 마감 지수는 600을 탈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2,599.62포인트, 어제보다 1.1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35%로 출발했지만, 출발하자마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1.23%까지 이렇게 훅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후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점점 매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374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61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92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45.19포인트, 어제보다 0.9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00 회복은 못했지만 거의 이제 2,600에 박자 다가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 출현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이거를 갖고 오늘의 그 모습을 갖고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이 시간 환율은 1,382원 70전, 또 3원 10전이 어제보다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도 31일 거래일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종가는 59,100원에 끝났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572억을 샀고 외국인은 510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726억, 기관이 787억 모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 104억, 기관 307억 이렇게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현대차도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186억, 기관 244억 이렇게 해서 동시에 두 주체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나머지들은 서로 엇갈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91억, 134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들이 팔았고 129억 14억. 반면에 이제 기관은 다 샀어요. 기관은
리가켄바이오를 빼고는 알테오젠도 144억, 에코프로비엠도 109억, 에코프로 57억, HLB 47억 이렇게 기관이 좀 많이 오늘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43억 사고, HLB 5억 사고, 리가켄바이오 8억 사고, 이거 외국인 샀는데 금액이 다 적죠. 예,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간만에 오른 날이라, 좀 섹터별로 보면 당연히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오늘 쫙 하고 움직임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나머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XL, HBM 관련, 낸드, 온 디바이스 AI,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오늘 쫙 전부 반도체 쪽이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제가 뉴스 보내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말되는 이유, 당정이 오늘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직접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가 되죠. 최근 국민의힘이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정부 뭐 하고 있냐, 반도체가 무너지는데.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울시가 모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 그래서 영등포, 청량리, 용산 할 거 없이 전부하고, 그 위에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터널 관련된 것들이,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 전부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소재, 생산업체 이렇게 이제 전부 오늘 좀 올랐는데, 이거는 뭐니 해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GM이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서 9.8%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전기차 관련된 게 거의 블랙 이븐에 거의 근접해 갔다. 전기차도. 그런 얘기가 이제 요즘 힘을 실어준 것 같고, 또 우리가 내일 새벽, 내일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테슬라 실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음원 음반, 이게 지금 3일째 계속되는데, 블랙핑크의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 이게 이제 전 세계 음원을 휩쓸면서, 영상 조회수도 1억 뷰가 넘었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로제가 양현석을 살렸다. 이제 이런, 요새 YG 쪽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양현석 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근데 이제 그동안에 3일 연속 급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 대단한 일이 하나 또 이제 이쪽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인 타격용 그런 드론, 이거를 전술 배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드론 관련된 것들이 전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냥 오랜만에 시장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2118억을 샀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또 삼성전자 같은 건 계속 팔고 있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선물, 그러니까 파생하고 좀 관련된, 그런 움직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가 오르고, 외국인이 이렇게, 종합으로 볼 때는, 매수,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전부 이제 플러스 났으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게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오늘 좀 갑자기 편안해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죠. 물론 이제 오늘 빠진 것보다 오른 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건 지속성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어제 제가 이제 빨간 티셔츠를 저도 하도 장이 안 올라서 근데 빨간 티셔츠를 입으면 그 다음날 오른다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또 어찌됐건 맞았습니다. 근데 계속 빨간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시장을 좀 보면 뉴욕 시장도 보면 최근에 좀 혼조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고, 내일 새벽에 그 뉴욕 시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쫙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해서 거의 이제 시장의 주요 기업들은 이번 주가 피크예요. 실적 발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적들에 대한 기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뭐 조사기관 또 베팅업체 이런 데들의 자료가 자꾸 높아지니까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거가 지금 뒤섞여져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는 시장이니까 변동성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투자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보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실적이 나쁘면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대선은 왜냐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 건 좀 뻔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 그 선거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 해리스가 항상 앞서가고 있어요. 민주당 해리스가.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투표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면 미국은 이제 그 선거인단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잖아요. 선거인단 270명을 누가 먼저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50개 주에서 이게 538명이 선거인단인데 그 중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유사한 게 예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할 때도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SBS CNBC에서 막 생방 중이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탁 나왔는데 저도 되게 이상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11월 5일 날이니까 11월 6일 오후쯤 되면 이제 완전히 등락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하느냐에서는 항상 지금 트럼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팅 사이트도 그렇고 이게 뭐 그러니까 점차 시장에서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기는 해리스가 많은데 실제로 선거인단 그 경합주에서 가져오는 거 보면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달러가 자꾸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10년 국채 금리가 3.7%에서 4.2%까지 올랐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우려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속도가 너무 아시지만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달 6일, 7일, 이게 7일 날 이제 금리 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이게 너무 거리가 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6일 날 오후 되면 누가 당선되는지가 나올 거고 7일 날 되면은 이제 FOMC가 뭐 금리를 얘기할 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왜 많이 남았다고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그 국채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이제 가파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눈치도 많이 보게 됐고, 투자자들이 일단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FOMC의 이번에 금리 뭐 25bp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제 FOMC의 그 지방 연준 총재들이 뭐 누군 들어가고 누군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근데 내년에 FOMC 멤버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캔사스 시티 여는 총재 있어요. 제프리 슈머드.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금리 이렇게 자꾸 급하게 내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카스칼이나 로건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힘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롭게 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 말이 힘이 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슬슬 어제부터 뉴욕 시장에서도 그럼 11월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 50bp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되고 25bp도 모르겠다 아직 그런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다. 그 동안에 금리가 어떻게 채권금리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좀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뭐 실적 시즌이잖아요. 또 이번에 실적 시즌이면서 이제 미국 대선도 겹쳐 있고 또 이어서 FOMC 회의 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 뭐 그 후에도 있지만 주요 기업들은 거의 이번 주에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게 끝나면 한 달쯤 뒤에 11월 20일인가요? 엔비디아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때까지는 실적이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 그럼 뭐가 주냐? 대선 결과나 뭐 이런 거죠. 대선 또 됐으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예측대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옮겨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인베스트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트레이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쪽에 먼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 주는 이제 그런 뭐 뒤섞이는 그런 모습을 시장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실적이 좋으면 뭐 좀 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러는 모습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이제 제가 빨간 옷을 입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저점을 찍고 57,100원을 찍고 곧바로 돌려 세워서 이제 6만 원까지 딱 갔어요. 물론 이제 뭐 종가는 59,100원에 끝났지만 급반등이죠. 그래서 반갑고 다행스럽고 뭐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건 뭐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있든 없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의 변화를 줬냐?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500억이 넘게 팔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과거에 팔던 그런 액수에 비하면 적지만 지금 뭐 저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뭐 하루에 몇천억씩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끝나지 않은 거고 삼성전자의 걱정거리가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하는 거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깊게 빠지는 거는 제한받을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부침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행진을 멈췄다는 거는 의미가 있고 일단은 시장의 제일 큰 대장주가 정신을 좀 차리니까 시장 자체가 좀 편안해진 느낌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이제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려면 기술적으로도 62,000원 통과하는 그 통과 구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걱정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해결되는 그런 이제 로드맵들도 나오고 뭐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인젠 돌아섰으니까 무조건 삼성전자 질러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전자는 더 관찰해야 된다. 그래도 하락이 멈춘 건 다행스럽다. 뭐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잘 안 돼요. 40 몇 년 뭐 이렇게 돼도. 최근에 이제 그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라는 그 노래를 내갖고 이게 이제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어면서 그 YG 그룹을 살려냈다 뭐 이런 말까지 있고 저도 이제 3일 동안 계속해서 이게 왜 올랐냐 하면 뭐 음원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저는 못 샀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걸 적극적으로 뭐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건 뭐 노래 하나가 히트 쳐서 뭐 그럼 이제 잠깐 그러다 말겠구나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제 연 3일 급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쫓아가기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게 나왔던 첫날 제가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제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오늘 반성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제 큰 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노래 아파트를 요새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카피하잖아요. 가수랑 똑같이 흉내내서 그걸 해갖고 저한테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제 띵 한 거예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아파트는 윤수일의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라는 노래도 그 나올 당시에 그 당시에 어른들은 무슨 저딴 노래가 있어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뭐가 됐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균형 감각과 그런 것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참 어렵죠. 저도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선입관 없이 이렇게 좀 열어놓는 그런 자세로 시장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 제가 빨간 옷은 아니지만 내일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동안 지겹게도 빠지니까 세상에 그 외국인들 주요 사는 랭킹 종목을 보면 진의 추종 지수, 뭐 소위 말하면 뭐 나스닥 추종 지수를 쓰는 ETF를 사고 앉아 있으니 진짜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거 하고 있으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상황이. 외국인들이 이게 딱 집어서 사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내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